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첼시 대 잠록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컨퍼런스 리그 오전 전승을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으며 4승을 기록 중인 팀이 4팀 있지만 유일하게 전승 중이다. 리그에서도 연승을 이어가며 1인 리버풀의 승점 2점 차로 다가서는 등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모두 우승을 노리고 있고 리스 제임스를 제외한 핵심 로테이션 선수들이 모두 돌아왔기에 스쿼드적으로 강점이 확실하고 대회마다 다양한 선수들이 선발로 나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무드릭의 금지 약물 이슈가 터져나왔지만 로테이션 자원으로 큰 부담은 아니다. 샴록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놀라운 팀이며 최근 2년간 유럽 대항전 일정에서 승점 자판기 정도로 여겨졌는데 3승 2무의 무패로 6위를 달리고 있고 이번 대회 5골을 기록하며 득점왕 경쟁에 나선 조니 케니가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고 마르쿠스 폼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단 강팀인 첼시 상대로는 확실하게 수비 위주로 임할 것이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샴록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첼시는 이번 대회 참가팀 중 전력이 가장 좋다. 특히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경기에서도 은쿤쿠와 주스버리올, 구이우와 네투 등이 나설 수 있기에 상대를 압도할 수 있고 첼시가 전력의 격차를 보여주며 안정적으로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LASK 린치 대 피킹기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린치는 이번 대회에서 다크호스로 평가받았지만 5경기에서 1승도 따내지 못했으며 지난 원정 경기에서는 피오렌티나에 7골을 내주고 패하는 등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홈에서는 두 경기 모두 승점을 따내며 나름 경쟁력을 보였고 이 경기는 대회 첫 승리를 위해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설 것이며 엔트루프와 베리샤 등이 적극적인 침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킹기르는 홈에서 2승을 따냈지만 원정에서는 무득점으로 부진하며 또 잘하던 홈 경기에서 지난 라운드 유르고르덴에 패하기도 했고 그래도 아직은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순위권이기에 최대한 승점 추가에 집중할 것이다. 무리한 운영보다는 토르 다르손과 안드라손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확실하게 수비 보호에 나설 것이다. 린치의 승리를 본다. 피킹기르는 경쟁력 있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주리치가 기회를 노리겠지만 스몰치치가 수비 라인을 지켜낼 린치 상대로 고전할 것이며 홈에 2점을 누릴 수 있고 베리샤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린치가 대회 첫 승을 기록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베티스 대 HJK 헬싱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직전 경기에서 페트로쿰을 잡고 한숨을 돌렸다. 4라운드까지 1승에 그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었는데 이제 순위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지난 주말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6위를 달리던 비아레알을 잡고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아빌라가 전반 퇴장당하며 60분 넘게 수적 열세가 있었는데 비토르 호케의 선제골 이후 로셀소의 추가골을 잘 지켜냈다. 헬싱키는 민스크전 승리 이후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고 핀란드 최강팀으로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플레이오프도 가기 어려운 순위에 처져 있기 때문에 강팀인 베티스 상대로도 공격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노려야 한다. 최전방에 나설 어윈을 비롯해 몰러가 적극적인 침투를 할 것이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헬싱키는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버티기에 능한 팀이다. 필드골 성공보다는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아빌라와 카르도주, 알티미라 등이 중원에 나설 베티스의 패싱게임을 저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투박한 플레이 위주의 헬싱키 상대로 유려한 패싱게임으로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호케와 디아오 등이 기회를 노릴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몰데 대 물라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몰데는 란전 승리 이후 승리를 챙기지 못했으며 내심 16강 직행도 노리는 이번 대회지만 야기엘로나와 아포엘 등이 연패한 게 컸고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헬싱키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내며 반등의 가능성을 알렸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일러르의 멀티골이 있었고 그라나스가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잘했다. 물라다볼은 지난 라운드에서 터진 파크리크 비드라의 결승골로 야기엘로나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으며 대회 시작 이후 3연패를 당했는데 베티스와 야기엘로나 등 쉽지 않은 팀을 연파했기 때문에 24일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순위권으로 들어왔고 이 경기를 통해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단 원정 일정이기에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홈의 2점을 살릴 몰데가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고 그라나스 외에도 코사와 엥가드 등 몰데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단 일러르 외에 해결할 선수가 부족한 건 아쉽다. 비드라와 사갈라 등이 라인을 내리며 수비를 보호할 물라다볼이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하이덴하임 대 장크트 갈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이덴하임은 첫 3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첼시, 피오렌티나의 대항마로 떠올랐었고 그러나 첼시와 바샥세이에 연패하며
초반에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9위로 떨어졌으며 리그에서도 연패를 당하며 강등권 커트라인으로 추락하는 등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승리하며 무너진 흐름을 바꿔야 한다. 로테이션 없이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장크트 갈레는 최하위 팀인 란 상대로 1승을 따냈지만 그리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는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비토리아 기마랑이스에 완패했는데 불안한 수비로 4골이나 실점했다. 그래도 아직은 컨퍼런스 리그 24강 플레이오프를 노릴만 하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하이덴하임의 승리를 본다. 주말 리그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최하위인 보험전이 준비되어 있기에 이 경기에 대한 부담이 크진 않다. 쇼프너와 도어시의 중원 장악을 시작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폴 워너와 혼사기 공격을 책임질 하이덴하임이 승점 3점을 추가하며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